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알고 싶은 사주 명리의 세계 물상법을 진행하는 단산 함현민입니다. 명리는 배울수록 삶의 지혜가 글자 속에서 느껴지는 학문인데요. 여러분도 명리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을목의 물상과 일찍 결혼할수록 좋은 사주에 대해 동옥 김영길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식간론 중에서 을목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 간목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 간목은 큰 나무다, 거목이다, 뻣뻣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간목 일간들은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타인이 볼 때 굉장히 뻣뻣하고 좀 거만해 보이고 고개를 잘 못 숙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들은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받게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목 일간들은 가능하면 더 공손하고 더 예의스럽게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목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갑갑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갑갑하다. 그러면 이 갑갑하다라는 것은 본인이 느낄 때는 본인은 갑갑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해피해 살아가는데, 그죠? 그런데 그 자기 가까운 이제 가족들 또는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갑갑하다. 그래서 간목은 갑갑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을목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을목은 뭐냐면 을목은 우리가 꽃나무, 작은 풀, 넝쿨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을목은 화초라고 논할 수 있겠습니다. 화초. 자, 화초라는 것은 꽃이에요. 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지나가다가 남의 집 이제 정원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근데 나지막한 정원 밑으로 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예쁘구나, 참 아름답게 폈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보고 감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가거나 이런 들이나 또는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야생화가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뻐 그러고 꺾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꽃나무가 보호를 받으려면 정원이라는 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을목, 꽃나무, 화초들은 가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려면 적당한 물을 줘야죠. 그렇죠? 꽃이 아름답게 피려면 우리가 매일 화분에 물을 주듯이 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창가에 갖다 놓잖아요. 햇빛을 쬐야죠. 그래서 햇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꽃나무도 땅이 있어야지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한 꽃나무는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려면 전지가위로 잘 이게 다듬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을목 꽃나무는 조그만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과 햇빛이 또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듬어 줄 수 있는 전지가위가 필요하다. 이것이 을목이라는 꽃나무, 화초를 키우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토가 없다. 그러면 토가 없다면 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 을목 입장에서 토는 재에 해당하죠. 재에 해당하니까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결실이 약하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이 없다. 사주에 을목일간이 물이 없다. 그러면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잘 못 자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잘 못 자란다는 얘기는, 자, 우리 단산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꽃나무가 예쁘게 못 자란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하면은 크게 결실을 맺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다가 자꾸 좌절하고 힘든다는 얘기겠어요? 아무래도 힘들다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을목 꽃나무가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자라다가 멈추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목이 이제 병화를 만나 이제 화가 없잖아요. 화가 없으면은 꽃을 못 피우죠. 그러면 아름답지 못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병화를 만나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웃자라면 안 돼요. 화초는 우리가 맨날 키우는 거 보면은 막 다듬어 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집 정원에서 화초를 키울 때 매일 와서 다듬어주고 전지가로 다듬어주고 물을 뿌려주고 그렇죠. 거름도 주고 이렇게 꽃나무 화초가 예쁘게 자란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을목 꽃나무가 간목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을목이 간목을 만나면 을목은 간목을 만나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탑니다. 타고 올라가요. 을목 갑을 만나면 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을목이 갑을 왜 타느냐? 자, 을목은 우리가 산에 가 보면은 큰 나무가 있으면 이 넝클나무들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큰 나무를.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 을목이 이 넝쿨이 큰 예.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 산에 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단사 선생님? 예, 그 예. 이유가 뭐 같아요? 햇빛을 보려고. 그렇죠. 햇빛을 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이 작은 나무들 햇빛을 못 보면 꽃을 못 펴요. 그래서 을목일주는 간목을 보면 타고 올라가기 좋아한다. 그러면 그래서 햇빛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을목일주란 말이에요. 을목일주라고 치면은 연월일시 중에서 연월일 일간 그게 이제 을목일주인데 만약에 연이나 월에 간목이 있다고 칩시다. 자 사주에서 그럼 우리는 갑을 타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하면 자기 직장의 상사 윗사람 또 사회생활을 하면 선배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갑을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이제 을목을 만나면 얽힌다. 자, 얽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얽힌다. 또는 꼬인다. 자, 을목이 을을 만나면 얽히고 꼬이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을목이라는 거 화초고 작은 나무고 그래요. 그래서 새싹이 돋을 때, 을목이 새싹이 돋을 때는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모든 식물들이 자랄 때 어릴 때는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것이 크잖아요. 어느 정도 크면은 솎아주지 않으면은 을이 을을 만나면 얽혀요. 얽히고 꼬여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얽히고 꼬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을이 자기 사주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식간론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사주를 풀 때 지금 이렇게 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을이 을을 만나면 꼬인다, 얽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을이 병화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을이 병화를 만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을목은 태양을 보면 뭐를 한다? 꽃을 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보면 꽃을 피는 거죠. 아름답게 꽃을 펴야죠.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아주 아름답게 꽃을 펴서 을목은 병화를 좋아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을목이 이제 정화를 만나면 이것도 화지요. 화.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병화가 없다. 정화만 있다. 그럼 정화에 꽃을 해도 펴야죠. 그래서 이것도 아름답게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화는 보통 우리가 태양이라고 논하고 정화는 달이라고 논했을 때 그럼 이것은 태양이라는 것은 낮에 이제 꽃을 아름답게 핀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화는 달이라고 하면 달밤에 꽃을 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야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을목일주들이 사주가 이제 조금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럼 주로 이제 밤에 이제 뭐 일 종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다 물론 을목이 정화에 꽃을 핀다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을목이 무토를 만나면 이 무토는 넓은 땅이에요. 넓은 땅. 그러면 을목이라는 작은 그 예쁜 화초가 넓은 땅에 심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넓은 땅에 화초 몇 그루 심어져 있으면 보기가 아름답겠어요? 아니면 뭐 있는지 없는지 존재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을목이 넓은 땅에 심어져 있으면 좀 격에 잘 안 맞죠. 안 맞는다.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을목이 기토를 만난다. 을목이 기토를 만나는 것은 이 기토라는 것은 작은 땅이에요. 작은 땅. 그래서 을목이 정원에 기토는 정원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을목이 화초가 정원에 아주 알맞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알맞게. 그래서 이것은 화초가 정원에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만난 게 뭐였냐면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자,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을경으로 이제 묶인다. 묶인다. 모에 관에 묶인다. 그렇죠? 그래서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자, 금극목이지 않습니까? 경금이 을을 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경금을 만나면 탈착 달라붙어 있어요. 왜? 살라고. 을경합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못 때려요. 그래서 을경합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을 지니고 있는데 다만 사주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나타나요. 관이라는 것은 나를 갖다가 명령하고 지배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을경합이 돼 있는 사주들이 사주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수동적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을목이 이제 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을목이 화초가 아름답게 피려면 잘 다듬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잘 다듬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잘 다듬어지려면 전지가위가 필요하죠. 그 전지가위가 사주 을목의 짝에 맞는 것이 이 신금이라는 작은 전지가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한 이 사주에 화가 없다고 칩시다. 화가. 그러면 화가 없으면 꽃을 못 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신금이 있으면 이 신금은 병화를 끌어와요. 병화를. 그래서 꽃을 피게 해줘요. 그래서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굉장히 잘 다듬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화가 없을 때는 굉장히 필요하고 꽃을 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이제 그렇게 아름다워진다고 그랬죠. 이제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잘 다듬어지고 그다음 병화가 없을 땐 끌어다가 또 꽃을 피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을목이 임수를 만나면 자, 이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는데 임수는 큰 물이에요. 큰 물이죠. 물이 커요. 큰 물. 그러면 이 계수는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 자, 그러면 화초지 않습니까? 화초라는 것은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큰 물이 필요해요. 아니면 매일 조리로 이렇게 물만 줘도 잘 자라요. 자, 조리로 물만 줘도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을목이나 화초는 큰 물이 필요 없어요. 작은 물만 있어서 잘 자라요. 그래서 임수는 큰 물이 돼요. 그래서 잘못하잖아요. 그럼 물을 너무 좀 뿌리가 썩을 수도 있죠. 또는 물이 너무 많으면 물 위에 떠 있는 이제 그 화초가 될 수도 있죠. 물 위에 떠 있는. 그래서 이것은 키우긴 키우는데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코 썩 좋은 건 아니다. 다만 병화가 있으면 그 사주에 임수도 있고 병화가 있으면 병화는 임수에 아름답게 떠요. 그럴 때는 을목을 아름답게 꽃을 펴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계수를 만나면 이 계수는 작은 물이라고 설명드렸죠. 작은 물. 그래서 을목에 딱 알맞는 화초에다 물을 잘 주는 그런 형국이 되면서 굉장히 잘 자라죠. 잘 자라고 만에 하나 토가 없다. 그 사주에 토가 없고 계수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계수는 무게화로 무토를 끌어갖고 와요. 그래갖고 결실을 맺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을목의 시기에 대해서 논해봤는데 을목이 간목부터 계수까지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한번 논했어요.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을목의 물상에 이어 준비하신 일찍 결혼할수록 좋은 사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결혼의 시기가 실제로 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네, 당연히 관계가 깊고요. 결혼의 시기가 우리 단산 선생님도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결혼의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결혼뿐이 아니고 예. 세상의 모든 일은 시기가 있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치고 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 어려워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요번 이 예시를 든 이 사주는 당시에 15세 여잔데 왜 일찍 결혼해야 되는지 아니 또 왜 일찍 결혼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준비하신 사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시로 든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경금일간이 신금 그래서 천간에 비견이 중중해요. 자, 그러면 이 사주가 나는 경금일간인데 신금 비견이 중중하다. 그럼 우리가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비견이라는 것은 내 경쟁자다. 또 나와 재관을 다투는 존재다. 그것이 비견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재관을 다툰다는 얘기는 재물과 명예 또 관이라는 건 남자도 되죠. 그래서 재관을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무한 경쟁에 들어가요. 무한 경쟁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많은 이 신금들이 비견들이 하고 무한 경쟁에 들어가기 전에 일찍 결혼하면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혼한다는 얘기는 내가 배우자로서 남편을 맞이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남편은 우리가 관이라고 설명을 했죠. 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내 명예도 되고 직장도 되고 남편도 돼요. 자, 그럼 내가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거지. 비견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결혼을 하면은 내가 관이라는 걸 갖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야. 관이라는 것을 남편을. 그럼 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비견들을 통제할 때 쓰는 거예요. 비견들을 통제할 때.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은 관을 갖고 있어서 비견을 통제하기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주를 보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경금의 관은 병화인데 이 병화는 얘네들이 요 비견들이 다 끌어와요. 비견들이 모여갖고 병화를 끌어갖고 와.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단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자, 병화가 왔다. 예. 그럼 이 병화가 이 비견이 가질까요? 요 신금이 가질까요? 요 신금이 가질까? 그러니까 연에 있는 비견 신금, 월에 있는 비견 신금, 시에 있는 비견 신금이 병화가 떴다. 병화는 관인데 예. 그러면 병신합을 하잖아요. 그럼 예. 누가 가질 것 같아요? 누가? 저쪽 연에 있는 왜냐면 맨 앞에 있으니까. 예. 예, 죄송하지만 예. 이 세 신금 중에 병화를 끌어갖고 오지만 하나도 못 가져요. 왜 못 갔느냐? 서로 다투느라고 하나도 이제 이 신금들이 세 있어 서로 다투느라고 하나도 못 가져요. 그럼 이 병화는 누구 차지냐? 내 차지예요, 내 차지. 그러니까 많은 비견들이 병화를 끌어다 준다 하더라도 그 병화는 내 차지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경금은 큰 칼이에요, 큰 칼. 칼이라는 것을 만들 때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딱 망치로 두들겨서 또 찬물에 넣었다 또 불에 넣었다 담금질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칼이라는 것은 이미 나올 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므로 다 만들어져 나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필요로 하잖아요. 불을. 그래서 특히 여자 금일간들이 결혼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 불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불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금일간 여자들은 다 결혼 못 하느냐? 아니죠.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굉장히 까다로워서 결혼할 때 궁합도 잘 맞춰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제가 뭐라고 금방 말씀드렸냐면 이 칼이 불을 견디려면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 비견들이 다 병화를 끌어갖고 와요. 비견들이 병화를 끌어갖고 와서 날 줬어. 이 병화를 끌어갖고 와서 나를 줬어. 자, 나를 줬단 말이에요. 병화를 끌어와서. 그러면 나는 자세히 보세요. 나는 요 자수란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요 비견들은 물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그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주는 병화라는 관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가 무슨 자리다? 배우자 자리다. 배우자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합의로 가요. 합의 기운이로. 그래서 자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는 얘기는 결혼만 하면 이 경금이 여기 있는 비견들을 다 이겨먹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결혼이 중요하죠. 자, 이런 사주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만약에 이 사주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단산 선생님부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 또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주가 사업을 한다고 쳐요. 사업을 해. 자, 사업을 하면서 동업을 한다고 쳐요. 같은 여자들하고 다 동업을 해요. 그러면 명예나 또는 재물은 골고루 잘 나눠가질까요? 아니면 누구 게 될까요? 아까 다툰다고 하셨으니까 네. 본인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주가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 다 본인이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하고 만약에 내가 동업을 하게 된다. 만약에 같은 여자 입장에 동업을 하게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비견들 다 이겨먹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 사주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큰 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큰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싸우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칼날이 나가. 그럼 상대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칼 부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칼이 세 자루가 숨겨져 있어요. 신금이라는 작은 칼이. 작은 칼 하나 또 싹 꺼냅니다. 그래서 또 덤빕니다. 굉장히 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주의 소유자들하고 싸우면 100번 손해봐요. 100번 손해봅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자, 결혼하면 이제 굉장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관을 가지고 있어서 비견을 다 이겨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면은 요 병호대운이 되잖아요. 병호대운에 결혼했다 치고 병호대운 되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견들이 다 신금들이 병화를 끌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화를. 예. 그럼 이 병화가 여기 왔잖아요. 예. 이때가 되면 이 사람의 남편은 굉장히 명예가 높아지고 막 방송에 나오고 굉장히 명예가 높아져요. 명예가 높아질 뿐더러 본인 또한 배우자 때문에 굉장히 명예가 높아지고 배우자의 명예가 높아지니까 본인도 따라서 명예가 높아지죠. 예, 그래서 이 운이 굉장히 병호대운이 좋은 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주가 건강에 보면 목이 없고 그 다음에 수가 약하죠. 수가 약해요. 없고 약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명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뭐 의사가 아니니까 의학적으로 논할 필요는 없고 명리적으로 봤을 때 오행의 편중 유무로 봤을 때 이럴 때는 간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당뇨라든가 이런 데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한 약이나 보약 같은 걸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음식 중에서 고기 중에서 먹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닭고기예요. 닭고기. 닭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몸에서 잘 안 받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소고기가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닭고기가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주는 닭고기를 먹으면 닭고기는 우리가 유금이라고 봤을 때 금이 많잖아요. 금이. 예. 예, 금이 많으니까 뭐 굳이 금 이 성분을 먹을 필요는 없죠. 또한 이 닭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뿐 아니라 재물이 모아지질 않아요. 재물이.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뿐더러 재물이 모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근데 선생님, 네. 이 닭고기만 먹었을 뿐인데 네네네. 이게 과연 이게 재물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 네. 이 사주에 보면 돈을 논하는 게 있어요. 재물을 논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 사주가 무재 사주잖아요. 무재. 목이 없어요. 목이. 그러면 금극목이 없으니까 무재 사주란 말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돈을 만드는 자리가 있어요. 돈을 만드는 자리가. 예. 이게 돈을 만드는 자리인데 닭고기를 먹으면 이 자리에 영향을 끼쳐서 돈을 만드는 거 방해를 해요. 그래서 닭고기를 먹으면 뭐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자면 뭐 한도 끝 없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깊게 못 들어가고 닭고기를 먹으면 재물이 모아지지 않는다. 또한 이 당시에 15세잖아요. 15세니까 어린 학생이지 않습니까? 학생이니까 이제 그 대학을 노네요. 대학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이 비견들을 다 이겨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견들을.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해외 유학 가면 좋은 사주예요. 해외 유학 가면. 근데 만약에 유학을 못 가고 해외로 공부를 못 가고 국내에서 대학을 진학한다고 그러면 여자대학이 인연이에요. 여자대학이 인연이고 또한 여자대학 그다음에 연세 경희대학 예. 그다음에 한양 예. 홍익대학 그다음에 아까 여자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대학. 그래서 해외 유학을 안 가고 국내에서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면 해외 유학을 안 가고 국내에서 대학을 진학한다 그러면 첫 번째 여자대학을 권해주고 두 번째로 연세, 경희, 그다음에 한양, 그다음에 홍익 대학교가 이 학생한테는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인연이 깊다는 얘기는 그 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적응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꼭 피해야 될 성이 하나 있어요. 결혼할 때. 이 사주는 결혼할수록 좋은 사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결혼할 때 꼭 피해야 될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씨성의 남자와는 인연이 없어요. 만약에 김씨성의 남자와 인연을 맺으면 결혼을 하면은 제가 말한 이런 것이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꼭 피해야 될 대상은 김씨성 남자. 근데 우리나라 김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김씨성의 남자는 본인하고 인연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조심할 것은 평생 신씨, 그냥 발음으로 신씨요, 신씨. 이 신씨 성의 사람과, 이건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 신씨 성의 사람과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예, 이것이 조심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사주를 보면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굉장히 메꿔 끊는 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위에 천간에 보이는 게 다 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꿔 끊는 게 굉장히 정확하죠. 메꿔 끊는 게 너무 정확하다는 얘기는 좀 정의 없이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많이 애를 써야 된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냉철하고 그다음에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본인은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온순하게 대하고 그러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을목의 물상과 일찍 결혼할수록 좋은 사주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물상법의 새로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